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런던 인사이드 시즌2 운영하고 있는 여비고요. 오늘은 평소에 진행하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지금 얼굴에 좀 광이 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인중부터 해가지고 코 부분에 광이 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좀 오일을 좀 발라놨습니다. 좀 건조해가지고 촉촉하게 오일을 좀 발라놨고, 네. 머리도 보면은 촉촉하죠? 네, 오일을 좀 발라놨습니다. 제 머리숱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오일을 좀 발라놔가지고 그런 겁니다. 네. 영국은 이제 물이 좀 석회가 섞여 있다 보니까 뭐 몸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이 소리 들리시죠? 스카치 테이프를 좀 벽에다 붙여놓은 상태라 있기 때문에 됐나? 계속 흘러내리네. 곧 떨어지겠다 저거. 별 수 있으니까 하는 수밖에 없지.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평소처럼 데일리 Q&A만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브이로그만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보다는 가장 최근에 답글 질문 달아주셨던 키즈님 질문이 조금 다른 분들과 이렇게 좀 상세하게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답변 드리고 공지 아닌 공지를 조금 드리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댓글을 보면요, 자, 현실적으로 1년 유학비는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또 알바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랜드에서 제가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에이랜드 근무 후기 까지 해가지고 조금 나눠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유학 준비하시는 준비생분들, 그리고 그런 자제분들 두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와가지고 이제 적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생활비를 조금 과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좀 점검해보고 싶으신 유학생들한테까지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화면 녹화 통해서 제 실제적으로 이제 월 고정 지출 내역을 담아놓은 가계부인데요, 그거를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거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황 그리고 평균적이라고 할까요? 누군가는 평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학생들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거기에 맞게끔 필요하시면 다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학 비용이라고 하면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유학 비용. 자, 첫 번째 뭐다? 당연히 학비죠.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2530파운드였어요. 네, 2530파운드. 2530파운드를 그 현재 환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2530파운드 하면은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연간 학비가 3053만, 연간 약 3050만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가 그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 매일매일의 가계부는 아니고 이제 월 고정 지출을 적어 놓은 거를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게 좀 변경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왜 월 총 수입이 673파운드냐? 요거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월에 이제 생활비를 100만원 받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672.31파운드인데 요거를 그냥 점 떼고 673파운드로 억지로 좀 반올림을 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밖에서 잘 안 먹고 집에서 다 요리를 해 먹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뭐 대단히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장 보고 이제 뭐 한인마트 가야 하면은 한인마트도 어느 정도 가주고 뭐 그러는 장 보는 총 금액이 월에 한 160파운드 정도 나와요. 주에 한 40파운드씩이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스쿠터 세이빙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0파운드입니다. 사실상 0파운드인데 혹시나
이제 스쿠터를 못 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파운드로 해놓은 거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춰 볼게요. 어떻게 하냐? 그 여러분들 이제 학생용 오이스터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트래블 카드라는 거는 어떤 뭐 유형의 무언가가 아니고 그 정기권, 무형의 정기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급받으니까 오이스터 카드 안에 그 기계를 통해서 그 정기권을, 온라인 정기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으로 여러분도 오이스터 카드에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조, 이게 최소 단위가 1존에서 2존까지를 아우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버스랑 튜브, 그러니까 지하철 전부 이제 커버를 하는 거고요. 요게 1존에서 2존까지가 월에 96.8파운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것도 조금씩 오르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저 통신사 금액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년 단위 이제 플랜으로 신청을 해서 월에 한 19파운드 정도 나가고요.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매월 자동이체로 나가게 할 경우에 14.24파운드 이렇게 영양제 나가고, 아이코스는 제가 이제 흡연자다 보니까 아이코스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50파운드면은 뭐, 이거 뺄까요? 빼지 맙시다. 뭐 현실적으로 제 상황 대비해서 가는 거니까 하고, 이제 어도비 앱스를 많이 쓰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UAL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뭐 프리미어,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말고도 전 더 있는데, 라이트룸이랄지 뭐 포토샵이랄지 이런 거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월에 16.24파운드씩 나가고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월에 8.99파운드. 저 같은 경우 이제 동영상도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2TB 쓰고 있는 거 아이클라우드 6.99, 월 6.99, 애플 뮤직 4.99. 요거 학생 할인 된 겁니다. 학생 할인 꼭 받으세요. 유니데이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저기에요. 아마존이라고 뭐 한국에 뭐랄까요? 뭐 G마켓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텐데, 생각보다 뭐 세세한 생활용품에서 주문하실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데 짐을 가기가 뭐하니까 이걸로 이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필꽂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불이나 뭐 침대보 이런 거 다 시킬 수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이제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배송이 옵니다. 배송이 오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프로틴 뭐 신타식스라는 제품 먹고 있는데, 흔히들 드시는 이제 48회분 한 통이고요. 그거 뭐 한 달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10.13파운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정 지출이 400파운드 좀 안 돼요. 391.37파운드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월에 100만 원을 생활비로 이제 지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현금 잔액이 281.63파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내가 이제 장 봐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까지 합쳐서 다 합쳐서 391.37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281.63파운드가 남게 되죠. 이게 얼마냐? 281.63. 예, 대충 뭐 한 42만 원 돈 정도 남는 건데요. 요걸로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랑 외식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혼자서 뭐 외식을 하고 싶거나, 뭐 옷을 사야 된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 예외적인 비용, 요걸로 조금 해결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바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연에 뭐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씩 12달이니까. 집세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1에서 2존 사이에 플랫을 구해서 사신다. 그것도 이제 더블룸 정도. 더블룸이 이제 완전 쬐그만 1인실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 어느 정도 약간의 침대 있고 뭐 옷장 있고 뭐 하고 한데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 뭐 이것저것 들여놓을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더블룸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숙사 아니고 플랫의 경우 이제 800파운드 정도로 잡겠습니다. 800파운드 이거를 곱하기 12를 하면은 9600파운드죠. 9600파운드. 그러면은 대략 이제 1427만, 뭐 한 1400만 원 정도로 치겠습니다.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총 나오죠. 다 더해 봅시다. 3050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플러스 1400만 원
하면은 5,650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 뭐 플러스로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 다녀오신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선에서 다녀오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왕복으로 좀 미리 끊어서 5,750만 원 곱하기 3.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코र्스 없이 학사만 3년 하신다는 전제하에 총 1억 7,250만 원, 그 1억 8천 좀 안 되게 드는 거겠죠. 그래서 3년 본인 상황에 맞게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간결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좀 확실히 와닿지 않으셨나 봐요. 지난번 제가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실제적인 사례가 가장 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분들이 알바를 다양한 형태로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한식당에서 뭐 서빙 알바, 홀 알바. 어떤 저가 그랬던 것처럼 옷 매장에서 리테일 샵에서 자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과 대면하면서 조금 영어도 많이 사용하고, 그쵸? 브랜드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브랜드의 리테일 샵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 두 가지가 가장 좀 대표적인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셔서 어차피 거기서 뭐 잡을 구하고 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상황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예외 비용,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우리가 예산을 짜고 생활 비용을 이제 편성했을 때처럼,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예외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죠.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어떤 가전제품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지는 나는 이제 옷이나 아니면 뭐 뷰티 관련한 거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나한테 조금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이 정도의 돈은 그래서 내가 좀 써야 돼. 예외적으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부분 외에도 이 정도는 나한테 써줘야 돼 라고 했을 때 나는 약간 독립적인 스타일이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투자할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주에 이제 2회에서 3회겠죠. 주에 20시간이니까 합법적으로. 다른 케이스는 나는 그런 거에 별로 돈 쓰는 스타일은 아니야. 별로 돈 쓰는 스타일 아니고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공부가 더 잘 돼. 기왕 학교 생활하는데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고 나 혼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게 발생할 때마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잘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기로는 뭐 알바 때문에 제 학업이 되게 막 촉박해지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로도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주에 20시간 실제로 일하면서도 뭐 최상위권 유지하는 영국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얼마든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일랜드 근무 후기인데, 제가 먼저 근무 지점은 가장 최초에 생겼고 가장 크고 유명했던 그 명동의 에일랜드 본점, 그 총 지하까지 해가지고 총 5층짜리 건물이었죠. 6층짜리 건물이었나 어쨌든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2018년도 초부터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개월 남짓이었고 주 5일 풀타임으로 10시 정도, 아침 10시 정도까지 출근해서 밤 10시에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식이었고 2층 남성부 코너에서 저는 근무를 했었고요. 들어갈 때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코어가 아니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무슨 뭐 외국어 가능자 전형?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도 아닌데 좀 재밌죠? 어쨌든. 그래서 본사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뭐 제 어학 점수 가진 거 뭐 그때 당시에 뭐 IELTS 이런 거였죠. 근데 IELTS 7.0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유학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나 뭐 현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IELTS 7.0이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저를 면접 보셨던 분도
뭐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이라 가지고 나를 다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사람 이런 꼭 이런 분이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왜냐면 면접에서 제가 영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2층 남성복 코너에서 근무는 했지만 이제 각 층에서 외국인 손님들이 그때 당시 되게 많았죠. 중국인 분들도 있었고 이제 뭐 일본인 분들도 많았고 아니면 뭐 영어권 국가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영어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 그 당시에 제가 뭐 대단히 플루언트 하진 않았지만 가가지고 이제 뭐 상황 해결을 하고 뭐 그런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근무 후기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근무 내용이나 강도,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업장 분위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근무 내용이나 강도는 되게 바빠요. 에랜드가 원래 되게 바쁩니다. 원래 조금 인력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저 동료들이랑 같이 그때 했던 이야기에 따라서 원래 인력을 되게 충분하게 돌리지 않아요. 에랜드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두가 할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정도 아침 10시 정도에 출근해서 조회하고 이제 한 11시 오픈 때까지 오픈 11시니까 11시 때까지 청소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밖에 이미 출근할 때 박스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 각 업체로부터 이제 택배 그날 택배 받은 물건 받는 건데 그것도 이제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 일일이 이제 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DP 체크한 다음에 기록하면 거기다 걸어놓고 남는 부분은 각 이제 브랜드 서랍에다가 재고 넣어놓고 근데 이게 좀 빡칩니다. 이 서랍이 너무 많고 이게 그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서랍 밖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서랍은 무슨 예를 들어서 모 브랜드용 재고 서랍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서랍이 예를 들어서 정말 한 2, 30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갔을 때는 좀 죽을 맛이죠. 이게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될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판매하고 계속 이제 어질러지니까 사람들이 입어보고 뭐 하고 하니까 뭐 DP 정리 다시 하고 그다음에 캐시언 뭐 보고 그게 좀 반복이 되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쓰레기 다 이제 모아가지고 쓰레기 정리하러 나가고 그다음에 뭐 마감될 때 되니까 다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DP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하고 퇴근하고 뭐 이러시는데 바빠요. 그 몸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무 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한 편이 아니에요. 절대 약한 편이 아니고 항상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to10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이 정말 안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안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간은 빨리빨리 갔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동료 이제 근무자분들하고 이제 업장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제 본점이니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넣는 게 아니었나. 이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단 몇 개월 정도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죠. 반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만큼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뭐 같이 다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만납니다. 한국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얼굴도 보고 했었고요. 얼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면은 생각보다 팀장님, 뭐 다이저님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료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24살에 입사를 했던 건데 제가 중간에서 약간 윗나이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뺀질대지 않고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되게 계속 바쁘게 뭔가를 했던 경험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근무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업체분들도 이제 간혹 오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막 이제 알고 지낼 수 있고 어떤 커넥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저는 전반적으로 저는 좋았던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지 아닌 공지를 조금 드릴 텐데 오케이, 좀 큰 주제. 이 채널이 프로젝트성 채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채널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업로드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기는 비학기 기간이었습니다. 비학기 기간이고 이번에 이제 시즌2를 시작할 때도 이제 개강 전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개강을 했지만 개강 초지만 제가 지금 마지막 학년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제 학과 공부나 이제 졸업 논문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어쩌면은 업로드나 이런 부분이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근데 저도 지금 계속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예정인데요. 할애할 시간이 있을 때 이런저런 이제 혼자서 이제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도 해보고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좀 창구를 만들어 보고자 이제 운영을 한 거고, 일단 이거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차후에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런던 인싸 채널 자체는 제가 뭐 전업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성 채널이다. 요 다음부터는요, 당분간은 Q&A 영상이랄지 아니면 뭐 브이로그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 말고 과거에 제가 뭐 여행을 갔던 부분 아니면 어떤 체험을 했던 부분 런던에서, 그리고 어떤 생활 꿀팁 있죠. 특히나 이제 제가 예전에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공유하지 못했던 런던에서 이제 머리 뭐 저렴하게 혹은 뭐 무료로 하는 법이랄지 이런 거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지금 당장의 어떤 사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차후에 이제 유학을 오시면 런던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들이기 때문에 재미 반, 뭐 정보 반으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ook, my squad half man Trill, half man Della. My band about 70 strong, just like fella. Yeah, Part Melly.